안녕하십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여 김교수입니다. 어느덧이 몸이 세상에 밥을 먹은 지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참으로 긴 세월 같지만 돌아보니 그저 꿈결처럼 찰나에 지나지 않더군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놓는 과정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 특히 60개를 넘은 우리의 삶은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치자면 60대와 70대는 황혼이 깃드는 붉은 저녁 무렵과 같습니다.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게 타오르려면 먼저 하늘이 맑고 투명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우리는 그 찬란한 인생의 마지막 빛을 결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만나온 수많은 노년의 벗들은 그 귀하고 눈부신 황혼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이라는 탁한 먹구름 속에서 헤매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한탄 섞인 목소리로 묻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참으로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살을 깎아 헌신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 나이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통장은 언제나 바싹 말라있고 늙은 몸에는 원인 모를 병이 끊이지 않으며 금쪽 같던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차가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입니까? 아니면 늙고 힘없는 자가 겪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비극입니까? 그 차갑게 떨리는 앙상한 손을 맞잡고 제가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오랜 벗이여,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부족해서도 아니요, 지독한 운명이 당신만을 콕 집어버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매일 숨을 들이마시고 잠이 드는 그 집의 기운, 그 생기의 통로가 꽉 막혀 썩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듯이 우리가 머무는 집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르는 고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그것을 운기원치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집안의 얼굴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거실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명당, 즉 바깥에 밝고 맑은 양기가 가장 먼저 들어와 모이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 거실은 대문을 열고 들어온 좋은 생기가 집안 구석구석 안방과 주방까지 퍼져나가게 만드는 생명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과 온기가 가득 넘쳐야 할 이 거실에 오히려 죽은 에너지를 매일같이 뿜어내는 탁한 물건들이 켈리를 틀고 앉아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맑고 투명하게 흘러야 할 시냇물 한가운데에 시커멓게 썩어가는 나무 토막과 오물들을 잔뜩 던져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그곳에서 턱 막혀버리고 물은 고여서 악취를 풍기며 썩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놓인 물건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단순한 물체가 절대 아닙니다. 만물에는 영혼이 있고 파장이 있듯 물건들 역시 저마다의 에너지를 품고 여러분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수명을 다해 죽어버린 물건, 바라볼 때마다 슬프고 원통한 사연이 깃든 물건, 생명력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껍데기뿐인 물건들, 이런 것들은
거실의 한자리를 차지한 채 집주인인 여러분의 귀한 생기를 밤낮 없이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습니다. 내 몸의 기운이 매일같이 빠져나가니 어찌 재물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숨쉬는 공간의 공기가 탁하고 무거우니 어찌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자 하겠습니까? 자식들마저 본능적으로 그 탁한 기운을 피하여 발길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0년을 살아낸 맑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장인 그 거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아까워서 혹은 버리기엔 옛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라는 쓸데없는 핑계로 정작 남은 인생의 평안과 운명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들을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가난을 지독하게 부르고 여러분을 뼈저린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거실의 죽은 물건들,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시다. 불안한 마음은 텅 비우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신 채 제 이야기에 천천히 깊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거실에서 매 눈으로 찾아내어 조금의 미련도 없이 없애야 할 물건은 바로 원한과 비통함이 서린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년이 뼛속 시리게 쓸쓸하고 들어올 재물마저 다 새어나가며 종국에는 자식들과의 천륜마저 끊겨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들에게는 놀랍도록 섬뜩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서 가장 밝아야 할 거실 한 구석 혹은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명당 자리에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상기시키는 물건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오랜 지인 중 한 사람의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 친구는 젊은 시절 꽤나 크게 성공하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업가였으나 60을 넘긴 나이에 뼈아픈 이혼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부가 걱정되어 그의 으리으리한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실 장식장 정중앙에 놓인 기이한 도자기 하나를 보고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고운 자태를 잃어버린 채 산산조각 났던 파편들을 억지로 흉하게 이어붙인 볼품없는 화병이었습니다. 제가 몹시 놀라 자네 저 흉흉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 묻자 친구는 허탈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저거 말이요.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한 화병인데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하던 날 집어던져 깨진 것이라오. 내가 꾸역꾸역 밤새워 다시 붙여놓았지. 내 그 끔찍한 실패와 상처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고 말이요. 나의 늙은 벗들이요. 그 친구의 말년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 깨진 도자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대체 무엇을 되새김질 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잠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실패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하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과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내 혈관 속에 들이붓는 독약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웅장한 집에서 심각한 마음의 병,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늘 과거의 신세 한탄과 날선 짜증만을 쏟아내는 바람에 끝내 아무도 그 얼음장 같은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넓고 화려한 거실에서
그 깨진 도자기와 단둘이 남아 아주 차갑고 비참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존 에너지, 바로 기시의 치명적인 작용 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만의 고유한 주파수와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으나 그 사람과 씻을 수 없는 원수가 되어 틀어졌거나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슬퍼지는 그림, 혹은 너무나 그립고 애통한 마음의 벽에 걸어두었으나 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만 짓게 만드는 고인의 유품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음기를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거실은 집안의 붉은 심장이며 바깥에 맑은 양기가 들어와 온 집안을 훈훈하게 데워야 할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그런데 생기 넘쳐야 할 그곳에 원한 슬픔, 실패, 절망의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은 물건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산에서 갓 길어온 가장 맑고 달콤한 샘물에 치명적인 맹독 한 방울을 매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단 하나가 내뿜는 무겁고 탁한 파장이 거실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질식시킵니다. 여러분도 옛 어른들께 운은 돌고 돌아야 운이다 라는 말을 진리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운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돈도 흐름이고 우리의 남은 건강도 결국 붉은 혈액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를 무겁게 붙들고 있는 물건은 여러분 삶의 모든 아름다운 흐름을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정지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배를 정박시키는 거대한 꽹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더 넓고 평온한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붙들어 맵니다. 과거라는 진흙탕에 무거운 빚을 내린 배가 어찌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는 보물섬으로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내 삶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복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가난이라는 쳇바퀴에서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눈을 들어 여러분의 거실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벽 한가운데에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바닥으로 가라앉는 어두운 색채의 그림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며 떠난 동업자가 남기고 간 값비싼 장식품이 그래도 돈을 주고 산 비싼 것이니 아깝다는 얄팍한 이유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때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낡은 사진들을 집안 곳곳에 빈틈없이 도배해 두어 이 집을 살아 숨쉬는 사람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를 위한 사당처럼 만들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함과 맑은 정신을 매일 밤 야금야금 훔쳐가는 흡혈귀와도 같습니다. 제 100년의 통찰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비싸다고 눈물겨운 추억이라고 혹은 남 죽이는 배가 아프다고 썩은 동아줄처럼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 탁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 동안 나라는 귀한 영혼을 맑게 보호하기 위한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영적 의식입니다. 빼기의 미학은 바로 이런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당장 그 물건들을 꺼내어 보이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십시오. 그리고 티끌만 한 미련도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쓰레기장으로 그것을 던져버리면서 마음속으로 우주를 향해 이렇게 단호하고 크게 외치십시오. 나의 불행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나를 갉아먹는 과거의 망령과 영원히 작별한다. 그렇게 무거운 것을 비워낸 텅 빈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우주의 생기와 맑은 에너지가 사뿐히 깃들게 됩니다. 낡고 썩은 살을 고통 속에서 도려내지 않고서는 결코 붉고 건강한 새 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죽은 과거를 박제해 두는 차가운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지나간 세월의 유물을 관리하는 늙은 큐레이터가 아니라 오늘 이 눈부신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 숨쉬는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죽은 과거의 전시품들을 당장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남은 생을 온전히 삽니다. 그래야 꽉 막혀 악취가 나던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숨통이 비로소 시원하게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굳이 그깟 물건 하나를 아까워하며 가슴앓이하지 마십시오. 살아 숨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희귀한 골동품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눈부시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어 밖으로 내던져야 할 치명적인 물건은 바로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고 있는 조화, 손만 대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로 만든 기괴한 장식품이나 가죽 같은 것들입니다. 참으로 많은 노인들이 제게 이렇게 변명하듯 말합니다. 교수님, 생화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매일 물 갈아주기도 관절이 아파 귀찮습니다. 그래서 늘 예쁘고 변치 않는 조화를 두었습니다. 혹은 이 말린 꽃다발은 몇 년 전 우리 손주가 생일날 쥐어준 것인데 어찌 늙은 애비애미가 아까워서 버리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나의 오랜 벗들이요, 제 100년의 뼈저린 경험과 우주의 이치를 걸고 다는컨대 이것은 여러분의 늙어가는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지독하게 고립시키는 가장 무섭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과거에 직접 겪었던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취미를 가진 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거실은 사시사철 언제나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절대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비단 조화들이 거실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에는 사냥을 즐겼던 남편이 남기고 간 거대한 사슴머리 박제와 진귀한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으리으리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웅장하고 압도적으로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러나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 집에만 발을 들여놓으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나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겨울에 아무리 보일러를 뜨겁게 틀어대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기괴한 냉기를 도무지 채울 길이 없었지요. 결국 그 부인은 60 중반의 나이를 채 넘기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이고 무서운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손주들이 점점 그 집을 피하고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손자가 하루는 제 어미 품에 안겨 울면서 이렇게 질겁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집은 너무 무서워. 꽃은 잔뜩 있는데 아무런 향기도 안 나고 벽에 매달린 죽은 동물들이 밤마다 나를 노려보는 것 같단 말이야. 결국 그 고상했던 부인은 그 화려하지만 소름 끼치는 가짜 꽃들에 겹겹이 둘러싸여 철저히 혼자 남겨진 채
아주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큰 문제였을까요? 그저 개인의 독특한 취향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승치, 즉 살아서 펄떡이는 기운의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늙은이들의 육체는 자연의 위대한 섭리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양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차가운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루로 치면 붉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과 완벽히 같지요. 그러하기에 기운이 쇠해가는 우리가 온종일 머무는 거실이라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따뜻한 양기로 가득 채워져야만 무너진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남은 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 즉 가짜 꽃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과 생명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이자 헝겊 쪼가리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붉고 아름다운 꽃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코 살아 숨쉬지 않으며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풍수학적으로 이것은 거짓과 기만을 상징하는 아주 흉한 물건입니다. 또한 아름답게 포장된 드라이플라워는 무엇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생명을 다한 꽃의 시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물의 미라를 정성껏 포장하여 거실 한가운데 버젓이 모셔두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자랑스레 두는 것은 저 거대한 우주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끔찍한 선언을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과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두렵고 귀찮으니 그저 썩지도 죽지도 않은 채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며 멈춰 있겠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거짓된 껍데기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고인물처럼 살겠습니다.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우주의 섭리가 여러분의 이 섬뜩한 신호를 곧이곧대로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안으로 힘차게 들어오려던 생생한 축복과 생기 그리고 맑은 재물의 흐름을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싹둑 끊어버립니다. 아, 이 집은 이미 영혼이 죽어있는 무덤 같은 공간이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의 맑은 생명수와 활력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냉혹하게 판단해버리는 것이지요. 특히 청소하기도 힘들어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조화는 그야말로 흉물 중의 흉물,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그 끈적이는 먼지는 단순한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체되어 썩어버린 시간이자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는 음산한 살기입니다. 죽은 물건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그 먼지들은 여러분의 약해진 호흡기를 매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귀한 재물운과 자식운을 소미불처럼 덮어 질식시켜버립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물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듯 생명이 멈춘 죽은 물건은 여러분 집안의 공기를 통째로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가슴이 턱턱 막히며 우울해지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죽음의 냄새를 피해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늙고 소중한 벗들이여, 부디 관리하기 편하다는 그 게으름의 소산들을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비싼 돈 주고 산 수입품이라서 아깝다는 그 알량한 계산, 사랑하는 자식이 준 선물이니 어떻게든 버릴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미련, 바로 그 집착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말년의 끔찍한 가난과 고독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죽어버린 물건 조각들이 아까워서 펄쩍여야 할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명과 운명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날카로운 가위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집어 드십시오. 거실 장식장 위에서 수년째 먼지를 먹고 있는 그 가짜 꽃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잘라내고 벽에 흉물스럽게 걸려있는 죽은 동물의 장식품들을 미련 없이 뜯어내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적적함을 달래줄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을 매일같이 파먹어 들어가는 무서운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면서 절대 죄책감을 갖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집안에 서려있던 퀴퀴하고 죽은 기운을 오늘 내 손으로 완벽하게 몰아냈다. 나는 통쾌하고 장엄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대청소가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신성한 퇴마의식과도 같습니다. 빼기의 미학은 이렇게 단호할 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들을 싹 비워낸 맑은 빈자리에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를 무심하게 올려놓으십시오. 길가나 뜰에서 꺾어온 투박한 강아지 풀 한 가닥이라도 좋으니 뿌리가 살아있거나 물을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식물 한 줄기를 꽂아 보십시오. 혹은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아주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를 들이십시오. 비록 그 작은 꽃이 며칠 뒤에 바싹 시들어 죽어버릴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파르파르 숨을 쉬는 진짜 생명이 여러분의 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 피어나고 또 자연스레지는 것이야말로 거짓이 아닌 살아있다는 가장 눈부시고 숭고한 증거입니다. 주름 패고 늙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늙음을 억지로 감추려 팽팽한 가짜 가면을 뒤집어 쓰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세월이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 그대로 활짝 웃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숨이 막히는 죽은 숲에서 홀로 차갑게 시들어가지 마십시오. 소박하고 볼품없을지언정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풀 한 포기와 곁을 내어 함께 호흡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꽉 막혀버린 운명과 기운이 비로소 파랗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거실에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다시 돌고 그 향기로운 온기를 따라 뜸했던 자손들의 발길과 웃음소리가 다시금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집안의 망령은 바로 고장나고 깨졌음에도 아까워서 참아버리지 못하는 낡은 고물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물건 하나 귀한 줄을 뼈저리게 알고 구멍난 양말을 끼워 신고 고장난 우산을 철사로 칭칭 감아 고쳐 쓰는 것이 제일 가는 미덕이라 배우며 자라났지요. 그 숭고한 절약 정신이 오늘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오랜 벗들이여, 제가 100년이라는 아득한 강물을 건너와 보니 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때로는 그 지독하게 아끼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돌을 지나쳐 치명적인 독이 되고 내 발목을 채우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나의 남은 명과 복을 처참하게 갉아먹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물건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건전지 진물이 흘러나오도록 방치되어 아예 멈춰버린 거실의 낡은 벽시계, 이가 살짝 나갔지만 아직 밥 담는 데는 쓸만하다며
찬장 깊숙이 모셔둔 이 빠진 밥그릇과 금간 접시들, 앉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삐걱거리는 병든 의자, 그리고 언젠가 부속품만 구하면 다시 쓰겠지, 버리면 다 돈인데 하며 베란다와 거실 구석에 산처럼 쌓아둔 구형 라디오나 목 부러진 선풍기 같은 것들입니다. 제 오랜 지인 중에 참으로 손재주가 많고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사업 수완도 좋아 돈을 끌어모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손을 대는 일마다 거미줄에 걸린 듯 꼬이고 평생 모은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아 몸에 몹쓸 병까지 얻고 말았죠. 제가 깊은 걱정이 되어 어느 날 그의 집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단숨에 그 끔찍한 몰락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과 베란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 아니 고물상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어슥한 구석에는 10년도 더 전에 고장난 시커먼 안마의자가 흉물스러운 빨래 건조대가 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개종시계는 4시 44분에 불길하게 멈춘 채 시커먼 먼지를 훈장처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여 이 사람아, 저 죽은 시계 좀 당장 고치거나 아예 내다 버리지 왜 저리 두는가 하고 호통을 치자 그는 오히려 핏대를 세우며 제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이 사람아, 저 시계가 옛날에 얼마나 거금을 주고 산 미제 시계인 줄 아나? 톱니바퀴 부속만 하나 구하면 새 것처럼 쌩쌩하게 쓸 수 있어. 저 안마의자도 고장났지만 가죽은 아직 멀쩡하지 않은가? 버리면 다 돈인데 왜 버리나? 나의 벗들이여, 그 친구의 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끝내 그 고물더미 속에서 단 한 번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웅장했던 집은 멈춰버린 물건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숨을 쉬는 주인이 편안히 두 다리를 뻗고 쉴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존재해야 할 물건들이 오히려 주인의 목통을 꽉 조여 질식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는 정리정돈의 가벼운 문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에너지의 순환, 즉 기치의 흐름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풍수학에서 집안에 두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어버린 시간과 깨진 그릇입니다. 시계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이자 내 심장에 뛰는 생명의 리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 내 눈이 가장 잘 닿는 곳에 바늘이 멈춰 선 시계가 떡하니 걸려있다? 이것은 저 높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여,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은 정확히 여기서 끝이 나서 나의 성장도 나의 부유함도 나의 건강도 모두 이 시계처럼 멈춰버렸소. 자연의 이치 속에서 흐르지 않는 시간, 멈춰버린 시계는 곧 완벽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박동이 끊겼으니 그 집안으로 들어올려던 재물의 흐름도 혈관을 타고 도는 건강의 흐름도 그 멈춘 시랫바늘 앞에서 뚝 하고 끔찍하게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가 나간 밥그릇은 또 어떻습니까? 옛 어르신들이 복 달아난다며 깨진 그릇은 입술도 대지 못하게 혼을 내시던 것에는 아주 깊고 서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밥그릇은 곧 그 사람의 그릇,
다시 말해 재물을 오롯이 담아내는 용량이자 하늘의 복을 받아먹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퉁이가 흉하게 깨진 그릇에 매일같이 밥을 담아 먹는다? 그것은 깨진 틈새로 내게 주어진 천금 같은 복을 줄줄 흘려보내는 짓이며 스스로 내 입구멍으로 가난의 기운을 푹푹 떠넣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내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이렇게 이가 나간 깨진 그릇에 대충 밥을 빌어먹어도 싼 아주 하찮고 가난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지독하게 학대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장난 물건, 낡은 고물들을 버리지 못하고 산처럼 쌓아두는 행위의 밑바닥에는 아주 새까만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해지면 어쩌지? 이거 홧김에 버렸다가 나중에 새로 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찌질하고 옹색한 마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미래에 내가 필연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할 것이라는 지독한 두려움,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새롭고 빛나는 물건을 가질 자격이 도저히 없다는 한없이 낮은 자존감이 거실 한구석에 고물더미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장나고 병든 물건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는 한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주를 향해 가난의 주파수를 쉬지 않고 쏘아 올리는 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토록 낡고 병들고 망가진 물건들과 한데 엉켜 사는 것이 너무도 편안합니다. 나는 결핍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는데 이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토록 망가진 것을 간절히 원하니 남은 네 인생에도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장나버린 절망적인 상황들만 아낌없이 보내주마. 이것이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무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업계의 무서운 작용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의 네로라 하는 참된 부자들과 대대로 덕을 쌓은 명문가들을 샅샅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집, 특히 거실에는 아주 명확하고 눈부신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실이 값비싼 황금 가구로 채워져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거실은 눈이 시리도록 비어 있었으므로 그 빈 공간에 찬란한 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삐걱거리는 것이 생기면 그들은 즉시 고쳐서 생명을 불어넣거나 고칠 수 없다면 일말의 가차도 없이 대문 밖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물건의 노예가 되어 잡동사니를 신처럼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넓고 맑은 공간의 주인이 되어 기운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반대로 매일 핏대 세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집일수록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고물들이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생물인 물건이 감히 주인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안방의 상석을 떡하니 차지한 기괴한 형국이지요. 이 얼마나 통탄할 비극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늙은 벗들이여 제발 간곡히 부탁건대 이제 그 알량한 아깝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 썩어 빠진 고물보다 그 쓰레기 더미에 치여 매일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이 억만 배는 더 아깝고 눈부시게 귀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멈춘 시계가 눈에 띄거든 지금 당장 슈퍼로 달려가 새 건전지를 갈아 끼워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그래도 바늘이 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밥 먹을 때마다 입술을 찌르는 이 나간 컵과 그릇이 있다면 그동안 내 입에 밥을 넣어주어
고마웠다고 정중히 인사한 뒤 신문지에 꽁꽁 싸서 당장 버리십시오. 덜덜거리며 작동조차 하지 않는 고철 전자제품, 앉을 때마다 요란하게 삐걱거리는 가구, 옷장에서 10년째 좀만 먹고 있는 유행 지난 옷들, 그것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진흙탕이자 집안의 혈관을 꽉 틀어막고 있는 무서운 혈전 덩어리들입니다. 그 묵은 덩어리들을 집 밖으로 시원하게 내다 버리는 순간 처음 며칠은 묘하게 허전하고 마음이 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그 텅 비어버린 맑은 공간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온몸의 전율과 함께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명치 끝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체증이 쑥 하고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듯한 놀라운 시원함을 마치 수십 년 묵은 지독한 변비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간 듯한 그 짜릿하고 가벼운 상쾌함을 말입니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 우주 최고의 진리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고인 물을 바가지로 퍼내야만 비로소 땅속 깊은 곳에서 달콤하고 맑은 샘물이 펑펑 솟아오릅니다. 낡고 병든 가난의 에너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몰아내야만 비로소 그 텅 빈 깨끗한 자리에 새로운 건강, 맑은 재물, 그리고 자식들의 끊이지 않는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디 썩어가는 물건 따위의 노예로 전락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두 발을 딛고 선 그 공간의 위대한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짧은 황혼이 비로소 찬란하고 눈부시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늙은 벗들이여, 오늘 저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이 덜컥 무거우셨습니까? 혹시 지난날 멍청하게 끌어안고 산 낡은 쓰레기들이 내 복을 막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는지요?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치열하게 살았고 정이 많아 차마 냉정히 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61을 넘긴 이 나이는 결코 인생의 낭떠러지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훌훌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고요하고 눈부신 시간입니다. 그 황혼의 숭고한 아름다움은 거실에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숨통을 조이는 잡동사니를 과감하게 비워내는 빼기의 미학에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린 후에 텅 빈 공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불쌍하고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위풍당당하게 선택한 고귀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차가운 시선과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거대한 우주와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 낡은 물건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푹신한 의자가 놓입니다. 혼자 있는 그 텅 빈 시간을 고독한 비참함이 아니라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르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100년의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꼭 당부드립니다. 혼자 있다고 절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접하지 마십시오. 대충 물에 찬밥을 말아먹고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주워 입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시궁창에 내동댕이 치는 가장 슬픈 짓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적막한 집안일지라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빈처럼 대접하십시오. 찬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밥을 담고
아껴두었던 예쁜 찻잔에 나만을 위한 따뜻한 차를 따르십시오. 내가 나를 극진히 대접할 때 집안의 기운도 나를 온전한 주인으로 섬깁니다. 스스로 굳건한 존경심을 가질 때 그동안 막혔던 맑은 재물과 건강의 복도 제 발로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나 맑아진 눈으로 여러분의 거실을 둘러보십시오. 죽은 가짜꽃, 나를 얽매는 과거의 흉한 파편, 바늘이 멈춰버린 고장난 잡동사니들에게 당장 단호하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것들을 캄캄한 비닐봉지에 담아 매몰차게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을 위한 생명의 공간을 새로이 창조하는 거룩하고 눈부신 영적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퀴퀴한 쓰레기 더미에 짓눌린 감옥이 아니라 시원한 생기의 바람이 통하는 맑은 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진 풍파를 건너온 이 늙은 김 교수가 남은 생을 걸고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자,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은 훌훌 벗어던지십시오. 오늘 밤 지난날의 후회와 다가올 내일의 두려움은 모두 현관문 밖에 빗자루로 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갓 태어난 맑은 아이처럼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얼굴로 평온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비우고 닦아내고 텅 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낡은 소파 위가 곧 극락입니다. 부디 오늘 밤 나쁜 꿈 하나 없는 깊고 단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오랜 벗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